안녕하세요. 수능 수학 매뉴얼 김윤재입니다. 자, 우선 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방금 수능 수학 매뉴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 대해서 일단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김윤재는 어떤 강사다. 자, 처음 수능급 문제를 제작하는 강사입니다. 자, 수능급 문제를 제작한다는 거에 대한 증거는 지금까지 이 적중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뀌는 수능에 대해서 예측한 문제들 가지고 적중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저는 제 자랑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이게 무엇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수능이 굉장히 이번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견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확 바뀌는 바람에 그 대응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문제 공급 없이 직접 만들기 때문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주말부터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시험 기조에 따라서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이 학생들한테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난이도 문제 부족함을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 문제들이나 사설 문제들 보면 난이도가 매우 쉽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거나 이런 게 많거든요. 애들이 적절히 연습할 문제들이 없어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저는 직접 다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윤재는 수학을 전공한 강사입니다. 자, 저는 지금 수학을 전공을 해서 졸업을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엄밀한 수학을 저는 강조를 해요. 그 다음에 적절히 아이들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직관적인 내용도 충분히 허용하는 선에서 다루어 줍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신 3등급도 100점을 만드는 강사입니다. 자, 수능 만점을 받는 데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이제 적절한 3점 또는 쉬운 4점 난이도 문제들을, 유형화된 문제들을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문제들 또는 신유형 문제들을 차근차근 접근해서 해석해서 풀어내는 것. 두 가지가 필요하죠.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문항의 양과 적절한 유형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맞죠? 그 경우에는 이제 다른 강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굉장히 빠듯하게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여기서 다른 점은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 같은 경우 문제를 직접 만들기 때문에 더 좋은 문항들로 숙달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문항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분석해보고 이런 연습이 필요한데, 자, 사고력을 키우는 문항, 자, 지금까지 나왔던 그래프 추론을 하는 문항들이 아니라 직접 교과서적으로 본인들이 해석해보는 문항들을 제가 직접 출제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3등급을 맞다가 수능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에 대한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2024학년도 수능 변경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이것도 짧으니까 주요 내용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수투가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죠. 자, 그 다음에 공통 이전의 교과 고1 또는 기초수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화가 되었다고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이차함수나 또는 도형 같은 이제 중학도형이 강화됐다고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고1 수학, 기초 수학이 강화됐다는 말은 이거는 살짝 바꿔줘야 돼요. 자, 이거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이 3차 함수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기본적으로 2차 함수 가지고 우리가 3차 함수를 그려요. 근데 이 3차 함수 가지고 그 개형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 이제 문제를 푸는 이 결과물들을 우리가 많이 학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 수능 스타일이 달라졌는데, 그게 어떻게 달라졌냐? 이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라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2차 함수라는 그 기본적인 고1 때 배웠던 그래프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요 교과서적인 방법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고1 수학, 기초 수학이 강화됐다는 말은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이거는 교과서적인 접근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수능 변경점에 따라 이제 이제 2025학년도 수능 실전 개념 메센스 요 강의를 조금 바꿨는데, 자, 이전까지 하던 기본적인 이제 실전 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들 가지고 쉽게 푸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해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문제들 있었잖아요. 쉬운 문항, 유형화된 문항. 그거 빨리 푸는 거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고1 수학 기초 수학을 포함해서 조금 더 교과서적으로 어려운 문항을 풀어볼 수 있도록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업을 조금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 숙달 사고의 균형 잡힌 강의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엄청 엄밀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그 다음에 숙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숙제와 수업 중에 푸는 문항, 그 다음에 클리닉 때 푸는 문항 전부 다 합쳐서 140문항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문항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숙달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만드는 문항으로 아이들이 사고력까지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메센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짧으니까 되게 말이 급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교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는 전부 다 개인 교재를 사용하고요. 제 관점에 따라 단원들을 조금 재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열이라는 단원을 말씀드리면, 교과서에는 1단원 등차수열 등비수열, 2단원 수열의 합, 3단원 수열의 귀납적 정의 또는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세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크게 봐서 두 단원이에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수열과 구할 수 없는 수열, 이렇게 나누어야 되거든요. 그게 더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교재를 사용하면서 이런 단원 재해석을 해서 저는 수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이번에 수능이 바뀌면서 그 개념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개념까지 포함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점 위주 구성인데, 문항들은 여기서 기출하고 직출 문제들의 비율은 1대1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떤 단원은 계속 킬러 문항밖에 안 나와요. 그런 단원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출을 100% 해서 제가 모든 문항을 직접 만들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회 60문제 과제가 나갑니다. 자, 이때 60문제는 계산, 유형, 추론이라는 3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계산이라는 건 단순히 계산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제 조건들을 나누어서 계산할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번 수능에서 저것 때문에 아이들이 잘하던 애들도 점수가 폭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유형 연습하는 거, 추론 연습하는 거, 이 세 가지 테마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과제들은. 자, 그 다음에 추론 같은 경우는 아이들 발상이나 이런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학생들마다 개별적인 오답 노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는 기본적으로 쉬운 4점 위주로 구성을 하는데, EBS 문항과 사설 선별 문항, 이것들을 기본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좋은 문항이나 너무 어려운 문항이나 또는 제가 직접 이런 건 필요하다 싶은 문항들은 제가 또 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마다 수업이 4시간이에요. 4시간 완전히 집중해서 애들 소화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나 이런 취약점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영상 클립을 제공을 하고,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클리닉 시간에 와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제대로 했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에 대한 소개는 제가 빠르게 마쳤고요. 그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저는 송파에서는 수요일하고 토요일 수업을 합니다. 자, 이때 겨울방학에는 수업 1, 2 공통과목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 이제 수요일에는 공통과목으로,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미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월부터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를 시작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수학 1, 수학 2 이 과정으로 시작을 하는데, 수요일 날에는 수학 1, 토요일에는 수학 2. 자, 수학 1 개강은 12월 20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 2 개강은 12월 23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회 진행을 합니다. 자, 다음에 수업 시간은 수학 1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이 이후에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 2는 토요일에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은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클리닉은 전부 다 제가 직접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마다 조금 이해도 차이가 있어서 제가 약간 과외식으로 조금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클리닉은 저는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수업 듣는 학생들은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업할 때마다 리뷰 테스트를 봐요. 30분 리뷰 테스트를 보는데 그 테스트 점수와 학생들 과제 수행 정도,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이해도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밴드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제 수업에 대한 소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